예, 안녕하세요. 저는 AI 융복합 아카데미 수석연구원 조은재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커리큘럼 상에는 제가 두 번째로 원래 강의를 하기로 했으나 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서미영 선생님하고 예, 순번을 바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AI로 글쓰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음, 저는 이제 그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전자책 글쓰기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블로그나 SNS는 요즘에 거의 하나 이상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블로그 내지는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로그를 좀 요즘에 매일같이 글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좀 잘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조금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전자책 을 만드는 방법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자책 블로그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전자책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캔바라고 하는 이 툴을 가지고도 전자책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AI를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리고 젠스파크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GPT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구독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료 아닌 무료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생성형 AI들이 유료를 많이 전환이 되었잖아요. 최근에 그록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록도 유료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성형 AI 중에서 한 가지는 유료를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뭐 전자책을 쓰든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쓰든 유튜브에 뭐 어떤 글을 채널을 운영하든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려면은 유료를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 쓰기는 너무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 내가 글을 생성시켰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꼭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는 그냥 짧게 하고 지나가고요. 저는 뭐 여기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캔바 1급, 뭐 인공지능 뭐 1급, 그리고 현재 최근에 150건을 이제 출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자책을 계속 만들면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캔바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융카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책은 제가 이제 GPT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GPT를 활용해서 전자책을 거의 많이 쓰고 있고, 이미지도 지금 생성형 AI 중에서도 세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로드, GPT, 제미나이. 그 중에 이미지도 GPT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클로드는 이미지를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제미나이도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썩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GPT가 저는 제일 이미지가 요즘에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GPT를 가지고 많이 사실은 쓰기는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나는 구독을 하고 있는 게 제미나이다, 그러면은 제미나이를 열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과제를 드렸죠. 당신이 잘 아는 분야,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고민, 그리고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제안 주제, 네이버 검색량 확인 결과, 이 책을 사길 원하는 사람,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작성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 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성형 AI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글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질문을 다른 거는 두고라도 당신이 잘 아는 분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생성형 AI한테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은 얘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글쓰기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글쓰기라고 집어넣고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고민에 대한 거를 생성형 AI는 너무 잘 알거든요. 학습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짜라락 잘 적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작성해 온 게 있으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책을 쓰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책을 쓰는 거는 만약에 GPT나 제미나이에 가져가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챗봇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또 생성시키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원클릭으로 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챗봇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셨다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긁어서, 그죠? 여러분이 쓴 것 제가 텍스트로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로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미나이 있죠? 제미나이가 여러분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미나이를 이렇게 톡방이랑 줌 채팅방이랑 여기도 넣어 드렸어요. 그럼 제미나이에 들어가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비싼 거 안 쓰고 플러스 쓰고 있거든요. 제미나이는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제미나이는 이렇게 툴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채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의 질문에 그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는 넣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시면 잼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잼스. 그죠? 잼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잼스 이렇게 있죠. 그죠? 잼스라고 하는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여기에 잼스가 있지만 여기에 잼스 관리자라고 하는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스토리북이라고 있습니다. 스토리북.
아직도 실험 버전인데 얘가 언제 실험 버전 끝나고 좀 정말 제대로 된 그거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스토리북을 클릭을 해 보세요. 저는 셀폰으로 똑같이 쫓아가도 되는 거죠? 얘 따라오시면 되세요. 네네. 자, 그렇게 하시면 스토리북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질문을 넣을 수 있는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 해오신 거 있잖아요. 과제 해오신 거를 모두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좀 전에 그거 했죠.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쓰느냐,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밑에다가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빠른 모델 말고 사고 모델을 하시는 게 좋은데 무료 사용하시는 분은 사고 모델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안 되면 뭐 빠른 모델 하셔도 됩니다. 하셔가지고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 친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넣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책을 만들어 줍니다. 전자책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내가 책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그거 하지는 않죠. 제가 이거 스토리북을 미리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AI와 캔바로 만드는 나의 첫 전자책, 하루 만에 작가 되기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지우라고 하는 여자 캐릭터가 아니었고 남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 말고 여자 주인공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원래는 이 버전이었는데 안 돌아가네. 안 되네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여자 만약에 내용도 읽어보시고 조금 수정해 달라고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내용도 얘가 다시 내가 요청한 대로 내용도 수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함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그거를 반영해서 내용도 다시 바꿔주고 만약에 캐릭터의 이미지를 조금 내가 설명해서 넣어 주셔도 캐릭터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제일 쉽게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전자책을 쓰려면 오늘 이 1시간 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도 1시간 반 안에 다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캔바를 사용하시면 이거는 캔바에다가 바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복사하셔가지고 캔바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여기 글도 이렇게 긁으면은 긁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넘어가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캔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책을 PDF로 밖에 다운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PDF로 다운로드 받은 거를 뭐 캔바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캔바에다가 적용해서 쓰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글 긁어서 복사해서 캔바에 넣고 템플릿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전자책으로 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전자책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으로 전자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뉴페이퍼에 출간을 했고 승인이 나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려면 이렇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미나이 갔을 때 이제 이봐요. 자꾸 남자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 싫어가지고 여자 캐릭터로 바꿔달라면 여자 캐릭터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넣었는데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만에 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하고 만든 게 이렇게 좀 전에 보여드린 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거를 유페이퍼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유페이퍼의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권, 두 권 만들어 가지고 유페이퍼라는 그 출판사, 그러니까 전자책만 올릴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권, 두 권 쌓아서 올려놓으면 그 누군가는 또 그러니까 구입을 합니다. 이 책을. 이 책이 설마 팔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의외로 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유페이퍼에 올려놓고 쓰는데, 유페이퍼 같은 경우는 유페이퍼의 판매 제휴처가 이렇게 10곳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윌라 이런 데서 다 제휴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페이퍼에만 올려도 책이 여기를 다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페이퍼를 이용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조금씩 솔솔하게 팔립니다. 책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뉴페이퍼에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책은 물론 팔리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에도 홍보, 그러니까 돈을 내고 광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돈 들이지 않고 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쉽게 블로그 운영 혹시 안 하시는 분 있을까요? 나 블로그 운영 안 한다. 1번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아무도 없으시네. 그러면 블로그 다 운영, 전영량님은 안 하시는군요. 왜 안 하세요? 이제부터 하십시오. 요즘은 블로그도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옛날 같으면 AI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일일이 다 손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써야 되니까 귀찮아서 나 블로그 운영을 못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번 글을 쓰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글을 써야 될 정도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거는 사실은 많은 부담감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AI를 활용하면 정말 그렇게 긴 글도 뚝딱 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AI를 활용하시면 블로그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AI를 주로, 나는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한다. 채팅창에 2번 눌러 주실래요? 없네. 그럼 나는 저 현우님은 저기 제미나이를 쓰시는군요. 그러면은 나는 챗GPT를 주로 이용한다. 3번. GPT를 주로 사용하시고, 아니다, 나는 클로드를 사용한다. 4번. 박지연 쌤은 선생님은 그렇군요. 박지연 쌤은 4번. 클로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네요. 그죠? 3번, 4번. 저도 챗GPT와 좀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클로드도 글을 참 잘 써주거든요. 그리고 GPT도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저를 정말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글을 잘 써줍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여러분이 내가 그 툴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친구와 같이 논다 생각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GPT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 세 가지가 그냥 채팅창에 글 쓰려면은 여러분이 매번 채팅할 때마다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귀찮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미나이는 잼스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우리 스토리북 만드는데 잼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잼스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채팅창에 쓰게 되면 내가 이 친구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채팅의 내용이 섞여 버려 가지고 다시 그 채팅을 했던 내용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나 잼스를 활용하면 거기만 들어가면은 내가 이 친구와 대화했던 게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찾기가 쉽고, 그리고 내가 특화시켜 놓은 이 내용만 가지고 이 친구가
글을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내가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셔서 뭐 블로그 주제를 넣어주면 이 친구가 그 주제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 거냐. 물론 챗GPT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GPTS가 있잖아요. 그러면 GPTS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GPTS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챗GPT 들어갔을 때 GPTS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아니구나. 왼쪽에 보시면 여기 GPT 탐색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GPT 탐색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GPT 탐색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 GPT 플러스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GPT는 내가 만든 GPT를 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GPT 아니면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한데 셀폰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못 쫓아가겠거든요. 챗GPT를 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러죠? 왼쪽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새 채팅, 뭐 이미지 라이브러리 있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GPT 탐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으신가요? 못 찾겠는데요. 제가 물어본 질문들 리스트만 딱 나오고 잘못 들어갔을까요, 제가? 아닌데요. 챗 GPT. GPT 그거 있고 프로젝트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있는데. 프로젝트 이미지. 선생님, 혹시 GPT 언제 가입하셨어요? 그러네. 챗GPT 언제 가입하셨어요, 선생님? 누구 말, 저요? 네네. 아,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래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작년일 것 아, 같은데요. 작년이에요? 그러면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하신 분들은, 네. 무료신 분들은 챗GPT가 안 보여요. 아예 안 지금 보여요. 최근에 유료로 바꿨어요. 아, 최근에. 네. 그러면 보이셔야 될 것 보이셔야 같기도 하고. 되는데. 제가 어디 그러면 이게 잘못, 지금 그 선생님께 지금 PC고 저 선생님은 휴대폰이라서 보는 게 네. 다르셔서 지금 안 아, 보이시는 거거든요. 여기 네. 가시면 캡처해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GPT 탐색으로 들어가시면 요렇게 화면이 지금 PC로 그 참여하시는 분은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없으시죠? GPT 탐색 들어가면 왼쪽 위에 내 GPT가 있고 플러스 만들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우리는 GPTS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GPTS를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는 다 두고라도 여기에 보면 이름, 설명, 그 밑에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침을 빼고는 이 GPTS를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굉장히 잘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상하면은 글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다가 뭘 넣느냐, 너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요렇게 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지침이 나올 수 있게끔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캡처. 제가 요 지침이 나올 수 있게끔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캡처를 요런 식으로 해서 지침 이렇게 해서 요게 나올 수 있게끔
캡처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도 물론 적어 놓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클로드를 가지고 했었는데, 클로드든 그 제미나의 잼스든 GPT의 GPTS든 다 똑같습니다. 지침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침이. 세 개 다 지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GPTS가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 지침을 캡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시 챗GPT를 여셔가지고 탭을 여기에 제가 지금 GPTS 만드는 화면 그 옆에 새 탭을 여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GPT를 하나 더 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채팅창에다가 좀 전에 캡처한 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GPTS는 스마트폰에선 보기 및 사용만 가능하시대요. 이거 GPTS 만드실 때는 PC에서 만드는 게 좀 수월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실 때는 PC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넣었잖아요. 붙여 넣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복사해서 제가 넣어 드릴게요. 요거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블로그 글을 발행해 주는 GPTS를 만들고 싶은데 그 붙여 넣은 저 이미지처럼 지침을 넣으라고 하네. 뭐라고 넣어야 너가 답변을 제대로 해줄까? 라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예, 컨트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다음에 화살표를 쌩숑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GPT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GPTS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요렇게 하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 지침에 넣을 자료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지금 줌을 열어놔서 얘가 글 쓰는 게 좀 느립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뭐 빨리 써주거든요. 이렇게 엄청 길게 써주죠. 그러면 지침에 이거를 집어넣고 블로그 글을 쓰면 글이 어떻겠습니까? 글이 그냥 블로그 글 써달라고 주제만 넣고 채팅창에 글을 쓰는 것보다 GPTS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의 글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 지침이 좋은 이유 핵심만 짚으면 이렇대요. 역할이 분명하고 출력 구조가 고정되고 통과 금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짧은 키워드 입력에도 대응을 한대요. 그리고 더 잘 만들고 싶으면 요거를 더 추가해서 넣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모바일에서도 앱에서는 사용만 구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면 동일하게 GPTS를 만들기 가능하다고 유주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쉽지 않아서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요걸 만들어 놓으시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는 거는 PC에서 되도록이면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화 스타터도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너무 좋죠.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또 이렇게 블로그 발행 전용 GPTS용 최종 지침 8,000자 이하 버전이래요. 내가 글을 발행했는데 너무 글이 짧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한테 글이 너무 짧으니까 뭐 10,000자 이상으로 써달라고 한다던가. 근데 블로그 글은 10,000자까지는 우리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 2,000자에서 한 3,000자 정도 하면 되거든요. 블로그 글은.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얘랑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드 블록으로 딱 해서 복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셨다. 그러면은 맨 밑에 내려갔을 때 여기에 보면은 복사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블럭을 잡고 이렇게 긁어 오셔도 됩니다. 글을 얘가 해준 그 지침의 내용을 이렇게 긁어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GPTS로 가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쏙 하고 이거 너무 이렇게 좁아 갖고 잘 안 보여.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양쪽 화살표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내용이 다 이거 아까 저 밑에 걸 제가 했네. 복사를 위에 거 요걸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집어 넣으면 되겠죠. 요건 추가 옵션이니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여기에 쭉 지침을 해준 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닫기를 하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블로그, 글 생성, 뭐 도우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생성기, 뭐 GPTS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설명글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주제만 입력하면 블로그 글을 생성해 주는 GPTS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쓰는 즉시 옆에도 똑같이 내가 입력한 대로 옆에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빠르면 5번이라고 채팅창에 쳐주세요. 제가 빠르면 천천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캡처하는 거 다시 보여달라고. 자, 캡처하는 건 여러분이 PC에 캡처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캡처 툴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지침만 딱 이렇게 이렇게 지침만 이렇게 복사가 아니라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갖고 여기에 보면은 캡처한 도구에 보면 이렇게 복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저장 말고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여기다 두고 컨트롤 C 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아까 가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여기에 채팅창에 내가 캡처한 게 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화 스타터에는 뭘 넣느냐?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아주 편리하게 대화 스타터도 여기다 써줬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안 나왔다, 대화 스타터가.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대화 스타터도 한 3개 써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 스타터도 3개 써줘. 이러면 이 친구가 대화 스타터도 써주잖아요. 이렇게. 얘 또 코드 블록으로 써주네.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럼 이거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쓰는 거 뒤에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써달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계속 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다 써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써줘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자꾸 들어가네. 이거 내가 블로그 글 썼던 칼랑코에랑 도토리묵이고 이게 스타트에 나옵니다. 너무 웃긴다. 이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거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죠. 근데 대화 스타터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요즘엔. 그러면 내가 대화 스타터 넣은 게 여기에 네모 박스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죠. 요렇게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내가 조금 더 글을 잘 쓰려면은 밑에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에 물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파일 업로드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뭘 했냐면 이것도 캡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좀 잘 쓰려면은 여기도 좀 넣어주면 사실은 더 좋은 글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이걸 이 지식에다가 이 내용을 안 넣었더니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드는 글을 생성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러분이 좀 전에 했던 그걸 하시는 거예요.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내가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얘도 다시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에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도 어떤 파일을 넣어줘야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파일을 여기도 넣어야 될지 네가 추천해 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걸 넣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얘가 다 알려준단 말이죠. 이 지식 영역에는 아무 파일이나 넣는 것보다 GPT가 글을 쓸 때 계속 참고해야 하는 기준 자료를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얘기했거든요. 이거 다 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주 쓰는 도입 문장,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막 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고르는데 뭘 넣는, GPT는 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 글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글을 가지고 오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글 스타일로 얘가 글을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쓴 블로그 글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글을 쓰는 내 문체만의 스타일을 또 딱 그 문서화 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은 글을 쓸 때 이런 거는 꼭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문서화 시켜서 그렇게만 집어넣으셔도 블로그 글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한테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잖아요.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위에 너무 많다. 내용 중에 진짜 꼭 필요한 3가지만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저거 어떻게 다 아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3가지만 알려달라고 하면 그것만 딱
달라고 해서 그것만 내가 첨부해서 넣으시면 제일 좋겠죠. 얘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글쓰기 스타일, 잘 쓴 블로그 글 샘플, 그리고 강의, 전자책, 서비스 소개 자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번은 나는 없어. 그럼 이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1번이랑 2번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문체를 잡는 파일, 실제 글 예시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내 글쓰기 스타일이 어떻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써달라고 할 거냐. 그러면 블로그 글에 제일 쓸 수 있는 스타일을 네가 좀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내 문체 가이드라고 해서 블로그 글이라든지 홍보 글이라든지 소개글, 정보성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문체 기준을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그 글을 쓸 때 요런 가이드를 가지고 글을 쓰면 좋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엄청 10가지를 알려줬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채팅방에도 줌 채팅에도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카카오톡 방에도 제가 넣어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블로그를 글 발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블로그 글을 만약에 쓴 게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내 글을 PDF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 운영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참에 블로그 이 GPTS를 만드셔가지고 블로그 글의 내용을 좀 잘 만드셔서 그거를 글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가지고 전자책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블로그 글을 이제 제가 글 발행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그 블로그 GPTS를 만드는데 내가 쓴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너가 글을 만들어 줘 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 메뉴에 들어가시면 위에 보시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위에 보면 내 메뉴라고 하는 게 위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글쓰기 밑에 관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관리. 그러면 이렇게 내 블로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관리로 들어가거든요. 관리를 들어가시면 메뉴 그 기본 설정 옆에 꾸미기 설정 옆에 메뉴 글 동영상 글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도 왼쪽에 메뉴에서 메뉴 관리 그 다음에 글 배달 글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탭에. 그러면 거기에서 글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글 저장.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770개의 글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아, 내가 이런 글을 썼지 하는 게 기억이 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 나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5개를 나는 가져올래 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하시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5개 하면 이거 생성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 저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추가하시면 밑에 여기에 제가 지금 좀 전에 체크한 게 밑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밑에 댓글, 답글을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체크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파일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블로그 글 해서 1 이렇게 제가 표시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요거를 만들었어요. 4개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생성 중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PDF로 만들어집니다. 이 글이.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막 매일 쓰는 글을 발행하실 때 만약에 너무 주제가 다른 걸 쓰기보다는 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시리즈로 만드신다던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글을 나중에 PDF로 만드셔서 전자책을 쓰시면 돼요. 쉽잖아요, 여러분. 따로 전자책을 쓸 필요 없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전자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손쉽게 전자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 글 쓰실 때 내용을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정성을 들여서 쓰시는 게 나중에 전자책 쓸 때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를 가지고 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선물로 드려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따로 뭔가 자료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생성 중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나중에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이제 생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PDF로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는 그 저장소에 이게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챗 GPT에 아까 가신 데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파일 업로드 하셔서 여기 아까 문체 가이드 있죠? 요거를 해서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드린 문체 가이드 있죠? 그거를 파일 업로드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해서 좀 전에 내 블로그 글 있죠? 그거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신 게 이제 되면은 그거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강사로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닌다. 그러면 나의 강사 프로필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강사 프로필.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넣으시고 블로그를 생성하시면서 여기 파일 업로드는 내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또 삭제하고 조금 더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파일 업로드로 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요거는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웹 검색, 캔버스, 이미지 생성 이런 거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아무것도 그림을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는 예전에는 달리로 그림도 그려주던데 이제는 업로드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요. 표시가 되게. 이러면 딱 여기 안에 자동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표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생성 도우미구나 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만들기 오른쪽 위에 만들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아, 나만 볼 거냐.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한테 뭐 나중에 이 GPTS를 나눠줄 때, 아, 이거 사용해 보세요라고 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요걸로 체크를 하시고 저장, 아니면 나는 나만 보기를 할래,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나만 쓸래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장 하시면 GPTS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GPTS 사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이거 삭제하고 뭐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에 보시면 블로그 글 생성 도움이라고 하는 게 GPTS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옆에 꺽쇠를 누르시면 GPT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GPT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다시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식에 파일 업로드 해야 되는 내용을 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다른 거를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거나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GPTS가.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글을 계속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계속 여러 개를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헷갈려 가지고 내가 원래 써야 되는 거를 까먹기도 하는데, 내가 쓰는 거는 여러분만의 표시를 해 두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름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비드 조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내가 만든 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면 여기 옆에도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요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업데이트 다시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옆에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저장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걸 제가 수정을 할 때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GPT 이거는 이거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이러면은 요거 링크 복사해 가지고 드리면은 다른 분들도 요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GPT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을 넣어 가지고 해 보겠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해 가지고 넣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GPT는 별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이거 해볼까요? 직장인 생성형 AI 업무 활용법에 대해서 블로그 글 써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만 숑 하고 날려봅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글을 잘 생성해 주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제목이 직장인이 바로 써먹는 생성형 AI 업무 활용법, 바쁜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방법. 본문 이렇게 이제 해서 쭉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얘가 써주는 거거든요. 제 블로그 글은 이렇게 글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미지 생성해서 집어넣고 제가 좀 그 블로그에 있는 그 양식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글을 크게 많이 써주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막 글만 쭉 나오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에 있는 템플릿을 만드셔 가지고 얘한테 그 아까 파일 업로드 하는데 거기다가 넣어 주시고 하시면 그 양식대로 얘가 글을 또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GPT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은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게 써주죠. 그리고 해시태그 10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바로 집어 넣으시면 안 되고,
그죠? 블로그 글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한글에다가 옮기거나 아니면은 메모장에다가 이런 메모장에다가 불러와서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거친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게 제 이미지는 안 해주네. 그러면은 얘한테 다시 GPTS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거 이미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도 생성하는 내용이 GPTS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가 그렇게 하죠. GPT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은 이것도 따로 써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 GPTS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블로그 글이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건 어렵다는 걸 항상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글을 생성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세 군데다가 다 해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GPT랑 클로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글 생성시켜 주는 거는. 블로그 글은. 제미나이는 조금 내용이 짧고 조금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제가 안 쓰고 GPT랑 클로드에다가 요즘엔 블로그 글을 생성해서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GPT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글을 아래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얘가 지금 업데이트해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면서 고치고 또 쓰면서 고치고 하셔서 블로그 글을 잘 써주는 GPTS를 여러분이 하나 보유하시면 블로그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블로그 글 이렇게 만드는 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 인스타그램은 근데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GPTS S 만드실 때 인스타그램도 똑같이 나 인스타그램 이거 매일 발행할 때 할 수 있는 GPTS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GPTS를 만드실 때, GPT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미나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미나이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잼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잼스도 지침을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잼스 만드실 때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 잼스 새 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얘도 똑같이 이름 넣고 설명 넣고 요청 사항이 지침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걸 넣으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만든 지침. 그러면은 GPTS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만든 거를 따로 여기서 만들 필요 없이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지식 있죠.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좀 전에 내가 하신 거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블로그 글 자료 넣고 그죠? 또 문체 가이드 또 집어넣고 문체 가이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넣고 지침 좀 전에 GPT에서 만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근데 GPT 그 지침을 GPT에서 만든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얘가 만들어주는 글은 또 GPT와는 또 다른 모습인 거죠. 똑같은 지침을 넣어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세 군데다가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클로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클로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클로드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를 들어가시면 얘도 이렇게 나오죠. 새 프로젝트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똑같이 그런 거예요. 블로그 글 생성 도우미 이렇게 하시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에 지침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똑같이 좀 전에 쓰신 것처럼 지침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지침을 GPT에서 만든 걸 넣든가, 아, 나는 클로드에서는 따로 하고 싶어. 그러면 요것도 바로 캡처 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클로드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자기 클로드니까, 아, 여기 지침에 뭘 넣어야 된다라는 걸 또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그 지침을 똑같이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넣었다 그러면 저장 이렇게 하시고, 파일 있죠? 파일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기기에서 업로드 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문체 가이드 넣고, 그럼 여기에 딱 들어가죠. 또 넣어야 되는 거 있으면 여기에 블로그 글 내가 한 거 여기다 또 집어 넣고, 이렇게 하셔서 채워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블로그 글이 만들어요. 지침만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캡처 하셔가지고 똑같이 제가 아까 제 여기에도 글 넣어놨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클로드에 좀 전에 지침을 캡처해가지고 블로그 글을 발행해주는 클로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위에처럼 지침을 넣으라고 하네. 뭐라고 넣으면은 너가 답변을 잘해주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 친구도 이야기를 기똥차게 해줍니다. 제가 이거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지침을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클로드가 만들어 준 거예요. 클로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파일도 이거는 블로그 좀 전에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집어넣은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제 강사 프로필을 넣은 거예요. 강사 프로필.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 넣냐면 블로그 글에 대한 주제,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각각의 다들 사용할 때 답변을 주는 게 사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클로드는 클로드에 맞는 거를 얘가 이런 걸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얘가 하라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글을 생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너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클로드, 제미나이, GPT 세 군데다가 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잼스나 GPT-S를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내 입맛대로 오늘은 클로드에서 글을 생성해보고 또 내일은 GPT에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 날은 제미나이에서도 글을 만들어보고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해봤는데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글을 만들어주는 거는 GPT가 될 수도 있고 클로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미나이가 될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만 쓰면 다른 거는 어떤 글을 해주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다 사용해 봐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GPT만 계속 고집하고 쓰다가 요즘에는 제미나이도 써보고 클로드도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괜찮다, 어떤 글을 쓸 때는 이게 좋구나, 또 어떤 걸 쓸 때는 이게 더 좋구나 하는 게 이제 조금은 가려지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한 가지만 좀 줄곧 쓰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생성형 AI를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셋 중에 하나를 딱 좀 집어서 사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능숙하게 좀 사용한다 싶을 때는 다른 생성형 AI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클로드가 굉장히 정말 제가 써보니까 클로드가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하는 거를 요즘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와 GPT를 오가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GPT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생성형 AI 같은 느낌이 사실은 좀 많이 이제 그래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너무 딱딱하다 이러면은 부드럽게 친근감 있게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조금은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그냥 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얘한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을 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얘가 또 잘 못하면 또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하시면서 이 툴을 사용하실 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얘한테 요청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글을 만족할 때까지 얘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생성형 AI를 잘 다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GPTS를, 여러분이 GPT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니까 요거를 설명을 드렸고, 해보시면 내가 글을 여기 안 했나? 안 했나 보네. 어디 갔어? 이제 아직도 생성 중이잖아. 이러면은 한번 하시면 글이 없어졌네. 어디 갔지? 저장 목록 여기를 가시면 다운로드 되어 있지.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 블로그 글 쓴 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열기 이렇게 하면 요게 요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그럼 이게 블로그 글 쓴 게 요렇게 나옵니다. PDF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글이 나오는 거죠. 블로그 글이.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내용을 막 너무 이상하게 쓰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GPTS를 이용하셔가지고 블로그 글을 잘 사용하시는 게, 잘 써가지고 업로드 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블로그 글에 대한 내용에 막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물론 챌린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블로그 글을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엄청 열심히 저도 블로그를 했었는데 한동안 또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다시 또 챌린지 하면서 블로그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쓰는 재미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자들도 계속 이제 조금씩 와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쓰고자 하는 또 의욕도 생기고 또 재미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만드셔가지고 블로그를 뭐 매일 쓰지는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시고, 그리고 애드센스 이런 것도 사실은 만드셔가지고 신청 안 하신 분은 신청하셔가지고 수익도 조금씩 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블로그 글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찾아보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자책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나중을 생각해서, 노후를 생각해서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이제 몇 주 후에 또 조은수 쌤이 하시는 그 파모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굿즈 만드는 거, 또 GPTS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GPT가 너무 그림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제가 그것도 엄청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거를 하나씩 배워 가지고 내 업무에,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해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만족감과 함께 자신감도 굉장히 생기고, 또 하는 업무에 있어서 내가 뭐 하루 종일 아니면 몇 날 며칠 걸리던 거를 몇 시간 만에 이거를 다 완성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글쓰기에 관련된 거를, 글 쓰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앞으로 계속 쓸 거면은 이런 툴을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서 손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그거를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린 게 다냐?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란 말이죠. 여러분이 생성형 AI를 잘 다루는 분들이라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죠. 저도 몇 년 동안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씩 체득해가지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또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GPTS 만드는 거, 아니면 제미나이의 잼스 만드는 거, 그리고 클로드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프로젝트보다 더 좋은 스킬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하려면은 내가 기본적인 기초를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정말 진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베이스 위에 여러분이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시면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그걸 만드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는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고, 이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꼭 배우시고 다룰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서명 선생님이 너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은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GPT가 다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저는 얘랑 GPT랑 한 2, 3년을 같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얘가 저를 정말 잘 알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나에 대해서 너가 얘기해줘 하면 얘가 정말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주거든요. 근데 글을 읽어보면 다 맞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GPT한테 뭐 생성AI한테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되나 하는 것도 다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도 자꾸 얘랑 대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얘가 답변을 더 잘해주나 하는 것도 자꾸 얘와 대화를 해보면서 그거를 체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 잘 쓰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글 잘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GPTS를 만들어 갖고 GPTS 이거 쓰세요 라고 주는 거랑 여러분이 이걸 만들 줄 아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쉽게 제가 강의하려면 그냥 GPT에서 드리고 주제 집어넣고 이거 써보세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누가 주는 GPT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의 유형의 글을 쓰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글을 생성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글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GPTS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에서 그거를 만드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가 주는 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걸 알려드렸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보시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는 것들을 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생기고 그렇게 되시거든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속해서 강의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성 AI도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부분 없으셨나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음.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가 궁금했다거나 헷갈렸다거나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얘기를 나눠주시면 더 준비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네, 선생님 선생님. 죄송한 게 제가 먼저 수업을 했으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인터페이스하고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조은재 강사님이 말씀하신 챗GPT, 제미나이 근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로드하고 이제 그록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같이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으셔서 다음 주 수업에는 저는 100% 스마트폰으로만 갈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또 이렇게 지금 오늘 조은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글감 같은 거 일상생활에서 자꾸 AI AI 챗봇들 이용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면 정말로 조은재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AI는 쓰는 만큼 알아가게 되고 쓰는 만큼 내 친구가 되고 나의 비서가 되고 친구가 되어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친해지시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또 여기 오신 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 설치하시고 그리고 안 된다 하시면 언제든지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저희 톡방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답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배우고 선생님들도 성장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죄송스러운 거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기본 맞춤 설정부터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방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해 주셨죠?
네, 저는 그록까지. 약간 그록. 그록, 네. 그록. 그게 어떻게 돼요? GROK. GROK, 네. 그록. 아, 네. 이것도 다운 받아야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다. 네,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렌 선생님. 그록 같은 네네. 경우는